가격 올리는 게 어떤 거가 제일 주가에는 좋으냐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때문에 가격을 올린 기업인데 떨어져.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태웅의 필승기업 발굴법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춰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좀 주목하자는 주제를 다뤄주실 예정인데요. 저번에는 이제 증설하는 기업, 그러니까 증설이니까 Q가 되겠죠. 판매량.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P,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는 기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P와 Q를 곱하면은 매출액이 나오는 거죠.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Q를 늘리는 기업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격 올리는 기업들은 일단 무조건 모니터링 시작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를 좀 더 좁혀가지고 거기서 어떤 기업을 고르셔야 될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택시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탄다고 그랬을 때 택시 가격이 20%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초반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아, 지하철을 타야 되겠다. 이거 부담이 많이 되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춤해요.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면은 아이고 뭐 다 택시 가격이 이렇지 이러면서 택시도 타고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 가격을 올리면은 희생해야 될 게 뭐냐면은 수량을 희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항이 있죠. 가격 저항이라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 올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밑에 이제 치킨 그 사진도 이렇게 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교촌치킨이 치킨 가격을 올렸어요. BBQ는 또 안 올려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는 안 올리겠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가격 인상 요인을 반영을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은 교촌치킨은 어떻게 되나요? BBQ 먹은 사람들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왜 2,000원 더 비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경쟁사한테 마켓시어를 뺏길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를 감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합치면은 이건 가격 만만치 않다. 가격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섹터 중에 이제 제가 뭐 음식료 쪽을 좀 볼게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례. 자, 그러면은 음식료가 이제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렸어요. 근데 왜 올렸을까요? 네, 당연히 돈 많이 벌려고 보다는 소매 가격,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올라온 거죠. 이거를 반영을 해야겠죠? 네, 땅 가격도 올라오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를 첫 번째 코스트 푸시. 결국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첫 번째 케이스. 그렇지 않고 또 올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올리는 케이스는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올리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 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이거 좀 사야겠습니다. 이런 뭐 인기 폭발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데 100m 줄을 쓰면 가격 올려가지고 50m로 줄이는 게 기업이 당연한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올리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한정판이 나온다든지 또는 명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게 샤넬백입니까? 구찌백입니까? 일단 이거 붙여놨는데. 샤넬인 것 같습니다. 샤넬인가요? 네. 아직도 오픈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가격을 많이 올린 거죠. 이따가 얼마큼 올렸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포지셔닝을 딱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가격 올리는지 어떤 거가 제일 주가에는 좋으냐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상을 하는 요인 중에 두 가지. 왼쪽에 보면 원재료 상승 첫째, 둘째 수요 증가. 근데 수요 증가 쪽이 더 좋다. 원가 부담이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위에 차트를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는 그럼 올리면은 판매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길 거고, 또는 올렸는데도 판매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 상황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교집합인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을 올린 기업인데, 가격 올렸는데 판매도 안 떨어져. 이건 뭡니까? 다 이익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기업이 슈퍼갑입니다. 슈퍼갑. 거기에 포지션을 하시면은 거의 잃을 확률이 없죠. 이제 기업들을 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소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업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아시죠? 삼성전자 다음의 회사, 샤넬, 애플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격 올리면은 애플이 나는 뭐 삼성 살래 이런 사람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애플이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쓸만한 스마트폰이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크게 이탈이 있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포지셔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제일 나쁜 쪽부터 먼저 볼게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올렸는데 판매량은 빠지는 게 제일 나쁜 케이스죠. 네. 그러면 교촌치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사 안 올렸는데 이제 혼자 올리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익은 늘어납니다. 중간 점검을 한번 하면은 가격 올리는 기업은 일단은 다 사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떤 기업이 좀 더 제일 파급 효과가 있고 이익까지 떨어지느냐를 봤을 때는 가격이 초과 수요 때문에 올리면서 동시에 판매량이 줄지 않는 기업.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례를 한번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농심을 한번 볼까요? 과거 거 한번 보고요. 현재 진행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농심이 언제 라면 가격을 올렸냐면 2015년에서 16년 사이에 올렸어요. 농심이 함부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정부가 규제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하게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확 올리면은 뭐 원재료가 같은 거 다 분석해가지고, 왜냐면 물가 바스켓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이 라면은 우리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이런 푸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함부로 못 올립니다. 거의 5년에 한 번 올립니다. 근데 이제 그때 15년에 올렸는데, 이 뉴스가 이제 15년 11월 달에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16년에 올리긴 했습니다만,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왼쪽 아래가 코스피고요. 위에 이제 확 솟아있는 게 농심 주가입니다. 농심 잘 관심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농심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다. 물론 이때는 중국에서 라면이 잘 팔린다라는 그런 성장 스토리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자, 그럼 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현재 그럼 누구야? 라면, 넷플릭스, 루이비통 이런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면 마저 말씀드리면은 2달 전인가 8월 말인가 올렸을 거예요. 한 평균 7% 정도 올렸습니다. 삼양라면도 올리고 농심도 올렸죠. 예. 5년 만에 올린 겁니다. 5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그 이익들이 이제 좋아질 거고요. 이게 주가 반영이 지금 별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언제 되냐? 이제 4분기 이익을 발표하겠죠. 그리고 4분기 이익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익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그때 주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분기도 뭐 다시 이제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 인상한 효과들이 실적으로 반영될 때 더 오르긴 할 건데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오르기 전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농심이 뭐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농심을 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이렇게 가격이 인상되는 것들은 워닝을 한번 서프라이즈가 나나 뭐 오늘 방송 날짜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지켜보시자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가 올해 가격 인상을 이 테이블에 보시면 다 5차례씩 했습니다. 5차례. 그리고 한 번 올릴 때 가격도 5에서 막 17%씩 올렸어요. 그럼 뭐 거의 막 50% 올렸다는 얘기네요. 와, 이거는 진짜 갑질인데. 보통 이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뭐 줄여서 에루샤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요. 오죽하면 사실 매장 문 열리자마자 이제 뛰어간다는 오픈런이 이제 유행어로 이제 될 정도인데, 뭐 주변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이제 에루샤 이런 명품 테크 하시는 분을 보거나 뭐 아니면 어떻게 뭐 직접 하시거나 뭐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뭐 NFT는 해봤지만 이런 명품폰은 안 해봤지만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고 이게 이제 경제 논리인데 사실 두 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쉬었어요. 그 돈은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백인데 해외여행 가서 이제 면세점에서 사기도 하고 어떤 소비를 해야 하고 자기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백을 사겠다. 이게 뭐 나쁩니까? 사야죠. 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은 거고요. 두 번째, 그분들도 되게 현명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중저가 백 예쁜 거 10개 사봐야 나중에 중고 처리도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품백들은 중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리세일이 된다는 거죠. 그게 경제 논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터득했거나 또는 갖고 다니는 동안 또 굉장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권장할 수는 없지만은 이해는 충분히 된다. 나쁘지도 않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거는 이런 샤넬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게 나쁜 거죠. 한국에서 계속 가격으로 원재료가가 올라서 오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야, 너희 줄 많이 썼어? 줄 내가 한번 줄여볼게. 이러면서 계속 올리는 거죠. 기업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도 자기네 경제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샤넬 나쁜 놈아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샤넬 주식을 사면 되지 않습니까? 샤넬을 못 사니까 루이비통은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을 사면 됩니다. 루이비통의 이제 백을 사서 현물 투자로 리셀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 수익률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과연 이 현물 리셀의 수익과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을 동기간으로 놓고 좀 비교한 사례는 사실 찾기 힘들더라고요.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죠. 좋기는. 왜냐면 이제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남성분들은 주식을 사면 좋을 것 같고 여성분들은 백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용품이기 때문에 그 만족도를 어떻게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주식은 그냥 돈 버는 게 나잖아요. 네, 이거는 프라이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품배는 가격이 이렇게 올렸고 이렇게 올려도 아직도 줄을 쓴다. 그 얘기는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의 이익은 굉장히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넷플릭스도 하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도 가격을 한국에서 먼저 올렸고요. 그 뉴스 제가 캡처해놨는데 내년에 가격을 다 올리려고 그래요. 가격 인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넷플릭스도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이블이 나와서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이 가격 인상하면 다 좋다고 아닌 것도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조차도 이익은 증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늦게 소진되기 때문에 판가가 더 높아지고 재고는 천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이제 그 테이블에 가격 인상 효과를 한번 제가 숫자로 정확하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한 1000개를 파는 1달러짜리 물건 1000개를 파는 기업이 있다고 칠게요. 이런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원래는 10%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10%짜리 이런 비즈니스가 있는데 가격을 어떤 요인으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5% 인상, 10% 인상 이렇게 했지만 한 5에서 10% 올렸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까처럼 판매량이 줄겠죠. 가격 저항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줄은 거를 저는 가격 인상 한 5%만큼 줄었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5% 인상했을 때 왜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냐? 왜냐면은 가격은 인상해서 매출은 늘어나는데 5%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원가도 주는 거예요. 1000개 만든 거 950개 만들면 되는데 거기에 원재료도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OP 마진율로 떨어지면은 10% 하던 영업이익률이 12%로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매출은 변한 게 있나요? 매출은 그대로예요. 1000에서 998이니까 매출은 그대로예요. 네. 가격 올라오고 물량 떨어졌는데 매출은 그대로 이익률만 올라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10%까지 올렸다 이러면은 OP 마진율이 10%에서 16%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이제 되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라고 한 번씩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격을 올릴 때 올린 거 이상으로 이제 Q가 빠져버리면 전체 이익은 또 줄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 곡선에 결국 이제 탄력적일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Q가 많이 줄면서 전체 이익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넷플릭스라든지 뭐 명품처럼 이런 각 품목별로 수요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걸로 잡으면 딱 바로 다 해소가 돼요. 독과점 기업은요, 탄력성이 별로 없어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 재밌는 콘텐츠가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24일날 또 뭐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뭐 올라오잖아요. 고요한 바다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가격 올랐어. 기분 나빠. 나 구독 끊어. 그 다음에 디즈니 채널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별로 볼 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막 인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히트작 나와서 다시 보고 싶거든요. 얘를 끊고 다시 가든지 두 개 다 구독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가격을 자신있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올려도 본다. 그러면은 몇 개 없는 거죠. 이렇게 공급하는 애들이. 코카콜라 가격 올려도 코카콜라 먹는다. 샤넬 가격 올려도 샤넬에서 산다. 이런 애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강사가 가격을 올린다? 그냥 올리면 그건 빠집니다. 네. 원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이익으로 다 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Q 증가, 이번에는 P 증가입니다. P 증가는 파괴력이 가장 크다. P 증가가 나오는 뉴스를 보시면은 일단은 무조건 스크린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셔야죠. 첫 번째, 야 이게 원재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냐? 뭐 그렇다 이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여기 초과 수요 때문에 좋아지는 거냐? 이러면은 이거는 웬만하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격을 올렸는데도 그 판매량이 유지가 될 거냐? 라는 것까지만 고민하시면은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거면은
그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은 뉴스에 사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태웅의 P 두 번째 필승기업 발굴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해 주셨습니다. 김태웅 대표님께 그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촬영 때 대표님께 전달드려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안국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